지금 주변 정세에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저기 미국 일본에서 우리가 되치기 뒤통수 까이기 낭심차기 다 당했거든. 가로채기도 당했고. 예. 그랬는데 엉뚱하게 중국에서 윤석열 인기가 폭발하는 거야. 지금은 또 중국에서요? 예. 아니 인기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중국은 왜냐하면 미국하고 우리가 일단 지금 막말 해댄 게 가까워지니까. 얼만데. 네. 탈중국한다. 중국이 꼬라박고 그럼요. 있다. 예. 뭐 비합리적이다. 음. 그 싱하이밍 대사가 아주 냉가슴 앓고 이분이 이제 곧 진급해서 본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는데 아주 그냥 속만 앓다가 가는 건데 왜 중국이 그러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최근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랬죠. 성남공항에서 환대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네. 보라고 낸시 펠로시하고 비슷한 직급이 리잔수지. 전인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장이니까. 네. 그러면은 얘를 보내는 거고 이 낸시 펠로시에 이제 그 조응하는 인물이잖아. 그다음에 성남 비행장에서 그 공군이 딱 거수경례하거든. 트랙을 의전을. 내려오는 네. 그 사진을 엄청나게 웨이보나 뭐 이제 이런데 틱톡 같은 데다가 무지한히 뿌려대는 거야. 비교가 그리고 되겠네. 낸시 펠로시 홀대 받는 거 경례 안 했거든 그때. 네. 요거를 같이 사진을 붙여. 아하. 그래가지고 뿌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어. 이러면 봐라 낸시 펠로시 홀대 받고 우리는 가서 다 했다. 거 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적절히 대처해 달라고 우리는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네요. 외교의 승리. 그렇게 써먹을 수 있겠네요. 중국 이렇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비교가 써먹어가지고 봐라. 저 요즘 윤석열 대통령 중국에 막말 안 한다. 요즘 가서 환대 받았다. 환대 받았다. 얼마 전에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그 메시지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빨리 만나 뵙길 직접 만나 뵈서 양국 관계를 논하길 바라며 이제는 또 막말할 때는 언제고 완전히 기어 들어가니까 그때 딱 보내. 이 최대한 서둘러 보낸 거고 일부러 낸시 펠로시가 8월 3일 날 밤에 왔거든. 네. 얘들도 밤에 와. 이 모양을 똑같이 예. 사진을 비슷하게 찍어야 되거든. 똑같은 상황에. 그리고 그때 우리 우리 국방부가 네. 중국군 유해 발굴을 해가지고 그 유해발을 갖다가 정중히 모셔서 중국에 또 송환해. 대륙이 진동할 거 아니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를 네. 완전히 우려먹으면서 봐라 중국은 결국 미국 한국은 네. 우리 중국에 기어 들어오게 돼 있다. 이러면서 완전히 그러는데 때마침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홀대하니 네. 그러니까 이런 삼각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아. 중국은 한국을 사랑해. 예. 그런데 한국은 일본을 사랑해. 그래요.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중국이 한국에 와서 환대를 받았는데 미국은 완전히 흑세라기 껍데기 취급받고 이제 인플레이션법으로 감축법으로? 뒤통수 맞고 반도체법으로 까이고 바이오 얘기도 나오고. 바이오 행정명령으로 낭심차기가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미국에 들들 볶이는 거 봐. 저렇게 미국 일본 좋아하다가 들들 볶이는 기사거리가 되지. 네. 야, 이게 참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교라는 게 진짜 이 섬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상황 하나하나 맞춰 가지고 전략을 짜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발행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 주변 정세가 전개되면서 네. 마지막 메가톤급 그 충격이 지금 막말에 가려져서 더 큰 충격을 지금 오히려 기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예. 어떤 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예. 윤석열 대통령 연설한 다음 날인 21일 날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네.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 이래버린 거야. 사실 이 발언 북한에 대한 얘기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우리 원래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그렇죠. 했었어야 될 말이야. 그런데 한 마디도 안 했어. 북한 얘기 없었어요. 다음 날 딱 기시다 총리가
한국이 졸지에 꼬라지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만날 생각 없고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북한에서 이 말을 드러나가지고 네. 말 꺼내기도 그랬는데 일본이 딱 이 얘기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연맥했어. 그러면은 북한도 이걸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북한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이즈미가 20년 전에 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제 북일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니들 하나도 안 지켰어. 어디서 만나자 그래? 그래서 싸대기를 그냥.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 연맥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북한이 또 일본 싸대기를 때리네.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야 이게.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은 한미일에는 미련을 버렸단 말이에요. 북중러로 가고 있다고. 결국에는 이게 진영 간에 이제 나눠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거고 일본이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바로 거절을 한 셈이고 또 되치기 당해. 그래서 한국을 연맥이고 나니까 그 일본을 북한이 보복해 줬어. 그러니까 지금 대혼란 상황이네. 대혼란 이게 예. 그 저기 모차르트 그 오페라 중에 그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난장판이 벌어져요. 막 역할이 바뀌는 가면무도회와 이제 A라고 알았는데 가보니까 B고 가면을 쓰고 있으니 모르고 이러다가 대혼란이 벌어지는 그 피가로의 결혼의 그 서곡이 아주 그 아름답고 네. 거기에 나와서 그 봄의 산들바람인가 그 두 여성이 부르는 편지 쓰면서 부르는 산들바람 이거는 오페라 모든 오페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리아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네. 산들바람 뭐더라 그거 정확하게 좀 해야 되는데. 오페라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됐습니다. 대혼란 속에서 갑자기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면서 이게 이제 사랑과 꿈과 열정이 이제 그 노래되는 네. 그 오페라 장면 같다고. 지금 이 상황이 예. 문제는 누가 프리마돈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누가 프리마돈나냐. 예. 어. 오페라까지 우리가 이 대입을 해봐서 이 상황을 좀 들여다봤는데 결국에는 이번 이제 해외 순방 얘기로 잠깐 돌아오게 되면 이게 맨 처음에 조문이 있었냐 없었냐, 조문 외교가 맞냐 아니냐, 그리고 외교적 홀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과 쟁점이 나왔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볼 때는 이번 이제 영국 런던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한 그 상황, 이 외교적으로 좀 보면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뭐 조문을 했네 안 했네, 네. 뭐 상주가 시키는 대로 한 게 왜 문제냐, 뭐 이것도 좀 영국 정부의 혼란스러워요. 부탁이었다. 그런데 영국 정부 부탁이라도 제가 봤을 때 일본의 왕 부부나 마크롱 대통령이나 네. 이런 지도자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분들이 진심으로 추모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걸어서라도 간다든가 네. 이런 리셉션 이후에 뭐 이 추모 것들을 참배하고. 보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유나이트 킹덤의 여왕 아닙니까? 네. 영연방의 여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진심으로 추모하는 게 느껴져. 근데 윤 대통령한테는 그런 진정성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막힌다는데 내가 왜 가? 네. 이러는 걸 보면은 그 추모의 어떤 그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가 영국하고의 이제 관계를 보는 거고 네. 또 엘리자베스 여왕 자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고 이런 걸 통해서 본인도 같이 격이 올라가고 이 정서와 연대를 공유하는 겁니다. 네. 이게 추모라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지막 가는 의미라고 마지막 가는 길에 슬퍼하고 애도하는구나 이 직접 뜻이 대면하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통령은 일찌감치 조문을 간다고 원래 발표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원래 영국의 그 한덕수 총리나 보내지. 내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뭐 그런 그 한덕수 총리가 가도 되는데 20날부터는 뉴욕 일정에 집중하시지. 네. 굳이 그러셨어요. 이렇게 지구를 뺑뺑 돌 이유가 뭐 있냐? 비행기 탑승 시간만 40시간이라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데 아니다, 난 가야 된다. 네. 우리는 조문하러 갈 거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야? 제가 조문 가랬어? 내가 가라 그랬냐고. 네. 자기가 조문 간다 그랬잖아. 네. 윤 대통령이 간다고 해서. 근데 갔더니 뭐 현지 사정이 이래가지고 조문 빼버렸습니다. 장례식만 참석하면 됐지. 뭐 왕실의 또 요청 사항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미
말에서 별로 애도하러 간 게 아니구나라는 무언의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드러났다. 음. 그러니까 이 만약에 영국 왕실의 요청이 있어서 다음날 조문록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했더라도 조문록 작성을 하더라도 참배 이제 관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그거는 그 뒤에 시간도 있었으니까 네. 외교적으로 논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럼요. 얼마든지 현지에서 대비할 수 있었고 대통령의 조문 뜻이 네.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면은 그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야 프로 전문가들이 다 있는데 왜 안 그렇죠. 됩니까? 예, 그런데 외교적으로. 별로 진정성 없었던 거예요. 아, 그게 문제지. 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걸 갖고 조문 파동이라고 할 만한 건 뭐였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고 그걸 통해서 조문을 통해 가지고 그 정상들을 만나고 맞아요. 그런 얘기 이런 했죠. 얘기 자기가 다 했잖아. 네, 윤 대통령이 내가 하라 그랬어? 윤 대통령이 이 우리 국민들 앞에 조문 외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 통해서 설명을 하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딴 게 아니라 가서 현지 사정이고 교통 사정이고 뭐고 간에 네.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에 맞는 행동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네. 뭘 가가지고 그렇게 또 빨리 포기해? 그렇네요. 그 의지의 문제다 이거는. 그렇지. 이게 뭐 그러면은 당장 왜 갔냐는 소리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네. 그걸 저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니까 지금. 그 정도로 품격이 없어 품격이. 네. 그러니까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서도 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된 조문이 없는 조문 외교로 영국 일정이 끝이 났고 미국에 가서도 유엔 총회 연설을 받아 11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정말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 북한 관련된 메시지나 또 우리의 이제 계획이나 구상 이런 것도 없었고 또 48조 환담으로 끝난 한미 이 만남, 한미 정상 만남도 있었고 또 기시다 총리와는 30분 만났는데 우리 언론은 없이 007 작전하듯이 만나버렸고 또 이른바 EXX 이 발언만 지금 귀 속에 머릿속에 맴도는 상황이 됐고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아니 되네요.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저는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할 때가 됐나고 보는 게 집권 초에 이렇게 망가진 대통령 본 적 있어요? 글쎄요, 외교적으로 국한에서 본다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외교 해외 순방 일정이나 이런 걸 쭉 놓고 보면 아니 특별한 사건도 없이 네. 예컨대 MB가 집권 초에 소고기 수입 파동으로 네. 20%까지 추락한 게 있습니다만은 예, 또 그랬죠. 그때도 청와대는 또 심기일전해 가지고 이듬해부터 중도 실용 노선을 그 천명하고 그 주택 공급을 왕창 늘려서 그때 임대주택이 활성화되고 네. 그다음에 그 청년들 그 특목고에서 대기업 취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 물론 그거 말 믿고 거 입학했다가 낭패 본 청년도 많지만은 이러면서 지지율이 서서히 올라갔거든요. 40% 수준까지 맞아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그때 소고기 수입 개방이란 단 하나의 이유뿐만 때문에 그 바닥까지 추락했다가 뭐 뒷산 가서 아침 이슬 부르면서 뭐 가슴이 미어졌다는 둥 광화문에 시위대 소리를 다 들었다는 둥 내가 저기 서울시청 광장을 시장할 때 내가 그 광장 조성했는데 그 광장에서 시민들이 나를 규탄한다. 네. 가슴이 아팠다. 아하. 뭔가 조금 약간 그 인간적인 게 있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래가지고 말씀이시고요. 미국에 가서 소고기 수입 그거 협상한 거 재협상했잖아. 네. 그게 6월입니다. 그해 2008년 6월.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가 비상 출동해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매달리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수습하면서 이제 그 저기 다시 진용을 그랬죠. 초반에 혼란스럽다가 그 다음에는 진용을 다시 이제 짜서 나갔죠. 나갔단 말이에요. 네. 물론 그 사이에도 정치보복은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털었다고. 그 부작용은 이듬해 나타난 거예요. 큰 우리가 비극을 겪었잖아요. 네. 그것도 연달아서. 좋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어떤 큰 하나의 내러티브,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움직여요. 이게 비극이건 희극이건 간에 어떤 스토리가 네. 기승전결이 있고 거대한 서사로 이 국정이 흘러가는 네.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닌 밤중에 무슨 날벼락 홍두깨 마냥 뭐가 터지고 주변에서 터지고 뭐가 어쩌고 뭐 지인 아들을 취직시키고 뭘 어쩌고 천공이 나오고 네. 도무지 이거는 난장판 음. 일종의 그 저기 대혼란 이러는 가운데도 여당은 비실비실하고 여당이 지금 난리죠 또. 비실비실한 네. 데다가 날리고 이런 데고 결국은 집권 세력이 이제 그 당정 간에도 네. 그 어떤 또 편가르기가 나타나서 100일 만에 50명을 대통령실에 자르고 예. 뭐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종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떤 그 서사적 서사가. 맥락이 안 보여. 맞아요. 컨텍스트 이 맥락이 안 보인다고 맥락이 이게 맥락 없는 혼란, 맥락 없는 추락, 네. 날개 없는 그 비행